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정 운영에 이 변화가 올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거듭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자, 대통령이 직접 이 반성을 언급하고 또 이것도 한 번이 아니죠. 연일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의 화법과는 이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죠.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신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차분한 변화. 두 번째는 소통하라. 나도 소통하겠다는 거. 이제는 드디어 민생 현장을 나부터 파고 들겠다.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니 네. 어느 정도까지 바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 신호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변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2달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폭파시켰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한 정치권에 무엇보다도 빚진 의식이 없을 거예요. 부채 의식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운신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에서 그만둔 지 흔히 하는 말로 8개월 만에 또 대선 출마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심지어는 입당한 지 98일 만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 후로는 쭉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 승리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대통령 됐지, 지방선거 이겼지, 여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냈지. 쭉 이렇게 오다가 강서구청 선거에서 덜컥 예.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는 첫 패배를 당한 거니까 아마 예. 속이 많이 쓰리고 반성이라 보면 자기를 많이 돌아볼 것 같아요. 대통령. 예, 돌아보고 또 변화도 신호탄이지만 결과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진단해 네네, 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윤 대통령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분명 야당과의 소통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전혀 짐작할 길은 없죠. 네. 사실 지금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지금 덜커덕 정치에 들어와서 대선을 치러봤죠. 예, 경선을 통해서 대선을 치렀는데 예. 사실 작은 선거가 훨씬 어렵습니다. 큰 선거는 오히려 큰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후보가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예. 작은 선거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 건데 예. 이 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진짜로 반성을 하고 소통을 생각한다면 강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책임을 가진다, 예. 느낀다. 이런 정도 비슷한 얘기가 좀 한마디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예. 진짜 변화를 하려면은 금방 말씀드린 실제 소통, 그것도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이게 필요하고요. 네. 당정대 인사와 정책에서 뭐가 변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것을 네. 언제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 일부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이제 국회를 가니까 그때 혹시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데 물밑에서 뭐 그런 작업을 한다가 이런 건 감지가 되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한 일주일여 동안이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메시지를 연일 내놓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뭘 어떻게 바꿀지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겠죠. 여기 지적에서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민과의 대화 창구,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뭐냐면은 네네.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 예. 대국민 담화, 뭐 국민과의 대화, 라디오 방송 이런 걸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나 현장을 통해서는 많이 듣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그게 소통이라면 한쪽에서는 당내, 그리고 여당 내 비주류와의 전 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멀어진 네네. 안철수,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럼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멀어진 사람까지도 가까이 하면서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예.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예. 또 하나는 뭐랄까 정책 분야인데 정책에 대해서도 뭐랄까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말하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전달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나와서는 안 될 몇 달 걸릴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 가려면 국민들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변한지 두고 보자 이런 심사일터인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면 절대 그게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참모진을 질타했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예. 시간이 걸릴 것을 각오하고 꾸준하게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 만찬양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극찬하면서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일반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김한길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 네, 그래서 네. 지금 벌써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1년 반쯤 됐고요. 예. 지금 1기가 끝나고 벌써 2기가 출범을 했거든요. 1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손을 뗐기 때문에요. 네네. 이 사람이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비교해 보면은 예. 거기서도 인사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 분이 그저께 만나가지고 서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남자들이 극찬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라는 정도로 세게 극찬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의 지금까지 했던 일이 또 주목을 받지만 예. 또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어디로 갈 거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걸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거? 김한길 위원장이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같이 1년 반 동안 얼굴을 내놓지 않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를 지금 예. 아마 이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마 2, 3일 안에 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뭔지는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한길 위원장 윤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현안을 이야기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모종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 아까 좀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오른쪽에 김한길 위원장이 앉고 왼쪽에 김기현 대표가 앉고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당에 대해서도 통합위원회에서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할 정도니까 뭐가 예. 의미 있는 거예요. 분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전 의원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략적 예비군이다. 전략 예비대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예. 말을 바꾸면 만일에
한 12월 정도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지도나 이런 데서 성과를 내면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예. 그 정치 의미가 있는 거고 뭐냐 그러면 김한길 씨의 장점은 한마디로 수도권과 중도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점으로 지적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분명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저분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이 쌓이고 불신은 좀 쌓여 있어 이게 한 예. 제약 요인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쓰임새는 많은 분으로 아마 대통령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장 구인난이 있다니까 혁신위원장으로 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가결파 징계에 다시 군부를 떼는 모양새인데 그간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격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쭉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체포한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물론 또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연이어 부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 있지만 최고위원들 오히려 징계에 앞장서는 모양새. 글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 시나리오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하는 채 하겠죠. 하는 채. 네, 일단은 윤리위로 넘기려면은요 초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 초벌 조사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령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 이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모습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세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것이 가시화가 돼서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난과 비판을 민주당이 모두 감내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징계 상황까지 가서 윤리위가 열리고 이 난리 법석을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 민주당한테 절대 바람직하거나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을 감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직전에서 하는 채까지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모든 환난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나?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역할을 분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굿캅, 배드캅 그거 할 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알아가지고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밑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발언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제지를 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신 의원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정책위원은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죠. 다만 뭐 정청래, 이재명 두 분이서 이렇게 뭐 합을 맞췄다. 흔히 하는 말로 짜고 한다는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공격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운신의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화합과 포용의 원칙 아래, 큰 기치 아래 아마 이재명 대표는 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유일한 이유는 총선 승리 때문이에요. 당이 비명, 반명, 친명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거라고 보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진명 나오는 얘기가요. 현재 친명계는 물론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가결파 징계 요구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죠. 가결파 5명 모두 아니어도 한두 명이라도 징계를 해서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까 이런 가결파에 대한 징계 부분은요? 지금 강성 지지층을 달랜다는 필요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이 분명해 보이는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것은 오로지 이 대표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것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예. 본인의 당내 입지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물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분란을 하는 것보다는 분란의 직전까지 가고 나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통합과 단합과 하여튼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합과 포용과 이런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해피엔딩을 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전략을 구사하지만 당장 송갑석 의원 자리에 대해서 인선할 때 보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냥 화합을 하려는 건지 자기 친명계를 심으려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거의 임명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친이낙연계로 지금 활동을 해왔던 현직 의원에 대한 이상한 메시지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김남국 의원들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가결파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했던 말이 뭐냐, 무소속인데 왜 남의 당에 대해 관여하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비판하면 당무 관여냐 이런 건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유심히 봤던 게 김남국 의원이 조홍천 의원을 공격한 대목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라고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 이제 주류가 비주를 보는 시각, 친명 쪽에서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되는 거죠. 저들 다 경선 탈락이 무서워서 공천 때문에 저렇게 반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 대목으로 보여져서 흥미있게 봤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니까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